일단은 제 이제 책에 보게 되면 브로셔에 보게 되면 서론을 제가 썼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한번 서론 조금 읽어 드리고 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멋지죠?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주장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아이들은 순진한 것이 아니라 순진한 척 하는 것이다. 정말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해도, 여자가 성관계를 해도, 어른과 어린아이가 성관계를 해도, 사람과 짐승이 성관계를 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왜? 하나님이 안 계시면. 또 심지어는 짐승과 성관계를 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리티컬 티어리, 비판이론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허용시키려는 인본주의적, 물질주의적, 포스트모던적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관의 충돌이라는, 어저께 이제 우리 주정훈 교수님께서 이제 세계관이라는 말을 많이 언급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가리키는 이제 변증학이 사실 세계관 문제를 다루는 내용인데,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동성애자,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 작년인가요? 동성애에 대해서 신학 세미나 온라인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했는데, 그거랑 사실 이제 젠더 사상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젠더 사상은 그 바이너리, 이진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 양성을 싫어합니다. 남자, 여자 그 둘로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는 그래도 좀 순진해요. 참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남자, 여자, 여자, 남자 그 안에서 이제 노는데, 이 젠더리즘은 완전히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걸 또 초월하는 젠더가 요새는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에 살 때는 수십 개였는데, 젠더가 수십 개예요. 지금 한 수백 개 됐을 거예요. 매일같이 늘어나요. 매일같이. 이런 식의 젠더 사상은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많은 세계관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 전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토대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절대적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그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또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어떤 자기 개인적인 느낌, 주관성, 이것이 자기의 세계관이면 모든 것이 그걸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크리티컬 티어리도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일환으로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비판 이론도 결국은 어떤 이성적 이런 옳고 그름보다는 자기 느낌, 자기 경험,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거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맞다고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가 바라보는 관이 다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또 맞다고 보는 거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창조를 바라보고 인간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다 맞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래요? 다 맞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맞다고 생각하고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 세계관의 충돌을.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우리가 해야 하는가 생각을 할 때에, 계시 의존 세계관과 그 다음에 인간 자율적 세계관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들은 이제 자율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짐작할 수가 있고, 우리는 계시 의존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그들과 내가 맞다, 너가 틀리다, 이렇게 따지고 이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싸울 상황이 아닙니다.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별로 관심도 없고, 객관성이라는 것, 진리 기준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건 너네들 생각이지.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세계관, 자기 토대, 이것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것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대체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안경을 썼는가, 그것을 우리가 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아이들은 야,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된다. 우리 잘못하다 똑같은 사람 됩니다. 똑같은 사람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반동성애 운동을 하고 교수 무슨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협회라가 있나, 거기서도 활동도 하고 있는데 점점 그분들하고 이제 거리를 뒀어요. 왜냐하면 정말 핵심을 건드리고 그들의 토대를 건드리고 모순을 잡아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그냥 짐승 같은 것들, 더러운 것들, 뭐 이 지저분한 것들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정말 동성애자들도 전도의 대상이 되는데 정말 예수를 믿게 될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피 튀기면서 욕하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싸우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언 26장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걸 따라 대답하지 말라 말이죠. 자칫 그처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비판 이론가들처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자칫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5절, 26장 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약간 상반되는 말씀 같죠? 이 젠더 사상 가지는 크리티컬 티어리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답하라는 거죠. 싸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맞는 줄 알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참 그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좀 순결한 이러한 방법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의 기초가 되는 세계관, 그들이 주장하는 그것들이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 건가, 그게 모순점들, 자가당착, 그다음에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이런 허구성, 이런 것을 우리가 들춰내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거는 뭐냐면 그들에게 신경을 별로 건드리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딱 건드리기도 하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감정 싸움이 안 됩니다. 여전히 전도의 여지가 남겨되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크게 이야기하자면 세계관의 모습은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 오토노미.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기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가 맞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성경은 더더구나 그렇고 자기가 법이에요. 자율성.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믿고 사는데 우리도 믿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궁극적인 우리의 기준이다, 법이다라고 믿고 살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거 갖고 왈가왈부 하기 싫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읽은 말씀 중에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 바울께서 아테네에서 아레바고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움직이며 존재한다. 세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인간의 모든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을 힘입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전에 세미나 와가지고 이야기한 것 중에 한 예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잊으셨으리라 생각도 되는데 제가 이제 공부했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이제 반틸 교수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돌아가셨지만 우리 김한영 목사님도 배우셨고 물론 그때는 은퇴하신 상황이지만은요.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하냐면 이제 칼빈 대학이 있는 이제 그랜드 래피드 거기서 디트로이트를 가는 기차를 타신 것 같아요. 기차를 탔는데 앞에 이제 앞좌석에 어떤 아저씨하고 어린 딸아이, 뭐 2살 정도 됐을까요? 어린 딸아이가 무릎에 앉았어요. 딱 가는데 이 딸아이가 갑자기 아빠 뺨을 후려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거 그놈 저 버리장머리 없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반틸은 역시 반틸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뺨을 때리려고 해도 하나님 무릎에 앉아야 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웃으신 분들은 벌써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 아이가 아빠 뺨을 때릴 때에 무릎에 앉았으니까 되지, 그 작은 아이가 어떻게 뺨이 되겠습니까? 이제 가슴은 때려도 아빠 무릎에 앉은 덕분에 뺨을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뭐야, 뭐 하여튼 하나님을 때린 그 행위 자체도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 젠더 사상, 크리티컬 티어리 이 사람들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웃으면서 이거 자식들 하나님 무릎에 앉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이구 자식들 하나님 무릎에 앉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특별히 일반 계시라고 이제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0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분명히 보여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살지 않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건드려야 되는. 이 비판 이론가들은, 젠더 사상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무에서 발생된 줄 알아요. 또 아무 도움도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프랜시스 셰퍼 박사가 이야기하듯이 그들은 공중에서 굳게 디디면서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분명히 터가 있는데 하나님 마련하신 터라 하면 모든 거죠. 공기나 지구나 중력이나 뭐 먹는 거, 소화되는 거, 우리 몸의 장기, 화학적 반응, 생물학적인 모든 것의 혜택을 누리면서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살아. 자기는 밥 안 먹고 산다는 시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는 것이 일반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거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지만은 또 하나님 말씀 계시가 없다라지만은 사실은 일부러 부인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무릎에 앉았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근할 때에 이런 너가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남녀 구분 없고 이 양성이라는 것은 그냥 부모들이 어른들이 태어날 때 그냥 임의로 주어진 거라고 주장을 하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오케이 그래 너네들 생각이라 보자. 근데 어떤 근거로 정말 그게 증명이 되고 물론 그들은 과학을 또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과학자들 이야기지 하면서 무조건 자기 말이 맞다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약간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무조건 맞대요. 아무리 갖다 대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어디 뉴스나 보게 되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반박을 하잖아요. 그 사람 반박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이를테면 법학자든지 교수든지 그래서 아니 그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생물학적으로 저러고 설명하고 듣다가 그 사람 말이 맞으면 그때부터 소리를 지릅니다. 화를 내고 너는 차별자야 너는 젠더포비아야 너는 뭐야 당황스럽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습게 볼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장악을 하고 교육부를 장악하고 우리 학생들을 교과서를 만들고 이렇게 침투하다는 거예요. 또 나라는 또 민주당이 잡으면 또 더욱 그렇겠지만 어느 당이 잡아도 못 건드리는 겁니다. 차별이라 그러면 사실 차별이라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어떤 허구 그다음에 이들의 어떤 자가당착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뒤에도 잠깐 이야기합니다만서도 특별히 이제 창조 질서, 자연 질서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이를 안 낳으면 어떻게 생육하지 않으면 번식하지 않으면 지구가 종말하는데 어떻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입양하면 되지. 아니 누가 입양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창조 원리, 자연 원리를 우리가 건드려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연의 일률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의 일률성, Uniformity of Nature.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은 일정하게 일률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놀라워요.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어떤 태양계나 모든 거 중력이나 항상 일정하게 질서에 갖고 살아요. 특별히 우리의 몸은 말이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들 그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DNA가 있는데 DNA를 쭉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 길이가 여기서 달나라까지보다 더 깁니다. 그 너무 복잡한, 그리고 우리의 그런 그 시스템이잖아. 생물학적 시스템. 이게 한 채 오차가 있으면 병이 걸리는데 여러분 다 건강하잖아요. 그 말은 그 정말 수억 분의 1 그러한 확률, 그런 거 오차 없이 제대로 돌아가는 이 일률적인 거. 우리 몸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연의 일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빵을 굽는다, 밀가루 반죽을 하고 설탕을 넣고 해가지고 오븐에다 넣었어요. 시계를 맞췄습니다. 한 10분 지나서 땡 아주 끄납니다. 끄냈는데 고양이가 나와요. 오늘은 고양이 나왔구나, 다시 해야 돼. 이런 게 있습니까? 그냥 케이크 나오잖아요. 항상 예상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해서 그냥 뭐 문제 삼지 않고 뭐 고민하지 않지만은 왜 고양이가 안 나오고 케이크 나오냐면 그 다음날 해도 똑같아요. 왜 이런 똑같은 일률적인 걸,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치약을 딱 짜잖아요. 그럼 치약이 나오죠. 그 다음날 여러분 치약을 짜보세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생각 안 하고 당연히 내가 눌렀으니까 나오지. 아니, 왜 어제 누른 글이 오늘도 되냐? 이 세상은 우연적인 발생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너무 좋아해요. 뭐 진화론도 우연이고 저기 비판 이론가들도 다 우연을 믿고 그렇습니다. 그냥 어쩌다 발생하고 생겼고 생겨났고 어떤 뭐 진화적인 차원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생겨났고 이렇게 우연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연이라면 오늘 치약을 짰을 때 치약이 나와도 내일은 눌렀을 때 우연이라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그게 우연인 것이에요. 너무 복잡한 그런 모든 것이 일정하게 되는, 이게 어디서 나왔냐 말이죠. 어디서 가능하게 됐냐 말이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면 10년 전에 여러분과 5년 전에 여러분과 오늘의 여러분이 같은 존재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 사진도 있는데 사진이 여러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의 증거가 있는데 엄마의 증거가 여러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같은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철학적으로 고민해 볼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같은 존재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률성입니다. 이 비판 이론가들, 정말 엉터리 같은 이런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뭘 주장을 해도 일정한 그것이 있어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좀 이따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야기할 때인데 일정성이 없으면 어떤 것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변한다. 그들이 이야기해. 항상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항상 변한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그거는 절대적이야, 상대적이야? 절대적이죠. 안 그래요?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네들 맞아야 돼요. 틀림이 없어야 돼요. 자기네들은 뭔가 믿는 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왔냐, 그 기준이 어디서 왔느냐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제가 철학적인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젠더 사상이나 비판 이론할 때에 대개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이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자유주의라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37년 동안 장애인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장애인들은 대개 자유주의예요. 민주당 쪽이 많습니다. 소외된 자들 돌보고 하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나 또 한편은 이제 보수주의,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강한 보수주의거든요. 집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보수주의적인 척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거 일장일단이 있어요.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러나 창조 질서, 자연 질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사상은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다. 자유주의든 보수주의든 반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전 아무개 목사, 한국의 목사를 너무 싫어합니다. 우파 있어요. 아시죠? 전 아무개 목사. 하나님은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랑 그 사람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자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된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 많고. 이런 보수주의는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좀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동성애자 미워하지 마세요. 젠더 사상가들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이고 하나님만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자신의 자율성을 궁극적으로 하는 자유주의, 우리가 배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냥 기득권을 살리고 가진 자를 위주로 하는 그러한 모습들, 성경에는 그것도 반대를 합니다. 안 그래요? 그런 보수주의도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데올리기, 이건 뭐 어떤 공산주의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사실은 비판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에 와서 파생됐다고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이제 조 목사님 잘 설명하셨는데, 물론 니오 마르크시즘도 있고, 그런데 그 같은 계통입니다. 이들의 주장, 뭔가 전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데올리기는 뭐냐면 이제 마르크스가 주장할 때, 뭐 여러 다른 학자들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마르크스 이야기되면 어떤 기득권자, 가진 자들이 자신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관념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러한 이제 약자들, 소외된 자, 또 소위 이제 노동 계급들한테 계속 심어주고 자신의 어떤 자본주의나 이러한 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데올리기로 세워가지고 그걸 가리 세뇌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성 위주의 이러한 그 이데올리기,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전형적인 이데올리가 이제 종교입니다. 마르크스는 종교를 사회 아편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회를 폐허시킨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그냥 권위에 순복하도록, 자기의 주어진 것에 익숙하도록 만드는, 어떠한 도전이나 전복이나 혁명이나 이런 걸 못하게 만드는 이데올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비판 이론가들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이제 하는데, 이것은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속임수라는 거죠. 사유재산 개념과 생산수단의 주도권에 따라 결국은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데, 그게 뭐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냐? 아니다,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일종의 이데올리기란 말이죠. 자기네 기득권을 살리려고 속임수를 한다. 순진한 이런 노동계급자들, 프롤레타리아 사람들이 당하고 만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 엎어라, 다 잡아 죽여라 하는 식의 공산당처럼, 사실 비판 이론은 그렇게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스모더니즘, 여러분들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건 쉽게 이야기해서 이전에 있던 근대주의, 모더니즘의 어떤 획일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논리적, 이런 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단 말이죠. 모든 것이 그 유동성, 변하고 어떤 주관적이고 자신의 생각, 개인의 어떤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어떤 저자의 의도,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책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예술 작품을 보든지 내가 그냥 느끼는데 그게 해석이지, 굳이 저자가, 어떤 작가가 부여한 그 의미를 내가 따를 필요 없다는, 이런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랑 비슷하게 흘러나온 것이 이제 비판 이론이 되는데요. 참 이 재미나는 것은 어떤 전통적인 남녀 구분, 성,
이러한 하이라키 이런 거 틀렸단 말이죠. 다 없애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불변의 본질이라는 거, 에센스라는 건 없다는 거죠. 소위 이제 성 정체성이라는 게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이 사람들 주장하는 사실 정체성에 본질이 없는 정체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들 지금 받았어요.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본질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이라는 어떤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본질도 자꾸 변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체성도 이래 따라 변하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에서 남자가 되고 또 다시 남자가 또 남자 여자 상관없이 어떤 뭐 요새는 중성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뭐 젠더 별 희한한 젠더 사상이 다 있는데 제가 쭉 볼 때 어떤 젠더가 있냐면 그 젠더는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주정훈 교수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젠더 그런 걸렸다고 하면서 표현이 이상합니까? 그런 젠더들은요 스마트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에게 성적 그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주정훈 교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이에요. 그게 젠더예요. 그걸 허락해줘야 됩니다. 또 약간 씩하는 거지만은 어떤 사람은 노인에게 그렇게 성적인 걸 넣는다. 노인에게. 또 사실 또 이거 표현하기도 나는 뭐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죽은 시체에 그걸 느끼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죽이고 성관계라. 아니면 최근에 죽은 사람을 찾으러 다. 씩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젠더예요. 그 사람의 고유의 젠더. 존중해야 된다는. 그래서 수백 개가 되는 거죠. 이제 내일 또 하나 생길 거야. 어떤 식의 젠더가 생길는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 주장하는 특별히 이제 비판적 젠더 이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남자의 본질, 여자의 본질은 없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스포츠에 관심을 줍니다. 왜? 저도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남녀 경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여자 한국의 골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미국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TV 보는데 너무 복잡해요. 지금 브리티시 오픈 하는데 채널을 못 찾겠어요. 돈을 내야 되는 건지 유튜브에 보면 한국은 탁 틀어주거든요. JTBC에서. 그러니까 스포츠 남녀 구분되지 않습니까? 근데 슬슬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트랜스젠더 성 전환한 사람들이 막 섞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 로레라 허바드 딱 봐도 남자 같죠? 여자 역도 선수입니다. 뉴질랜드. 참 그런 거 보면 참 여성 선수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장미란 선수처럼 도쿄올림픽 가서 메달 못 땄습니다. 참 쌤통입니다. 못 땄어요. 다른 대회에서는 땄는데 거기서 못 땄는데 이분입니다. 또 이분은 이제 퀸이라는 여선수인데 축구 선수인데 저는 저 축구도 좋아하고서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남자 같기도 했지만은 설마 뭐 남자겠느냐 생각하고서 쟤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레베카 퀸이에요. 카나다 선수인데 금메달 땄습니다. 도쿄올림픽 때. 당연하죠. 남자가 튀는데. 우리 정우영 장로님 제 조카이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위시지만은 제가 운동 잘하는 거, 축구 잘하는 거 장로님이 아십니다. 물어보세요. 남자가 한 명 뛰면 여자 10명, 여성도 10명 해도 얼마든지 이길 수. 당연히 금메달 땄죠. 이제 레베카 퀸이 왜 여자면서 우통을 벗고 사진 찍는지 모르겠어요. 수술 자국도 좀 이렇게 보이긴 한데 자기는 여자면서도 저렇게 위통을 벗고 있네요. 모르겠어요. 좀 저렇게 해도 되는지. 또 그 다음 사람이 안드레아 이어우드 커네리컷의 고등학교 학생인데 그 고등학교 그 기록을 다 깼습니다. 커네리컷. 당연하죠. 남자니까. 도대체 성전환 했을 때 그냥
음경이라고 이제 남자 성기를 자른 그 정도로만 하고 뭐 호르몬 처리하고 머리 기르면 이제 여자인 거예요. 가서 이제 협회 가서 나 여자예요. 나 그러면 이쪽으로 뛰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해가지고 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안 그렇겠어요? 딸 가진 여자 선수를 가진 부모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뭐 항의를 하는 거죠. 항의를. 그게 답이 뭔지 아세요? 그 협회에서 이 학생이 정말로 열심히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 연습 안 했습니까? 그 연습한 그 가치를 생각해 달라고. 그 다음에 리아 토마스 아주 유명한 이제 수영 선수인데 보세요. 당연히 우승하죠. 유펜 학생인데,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옆에 여자 선수들이 얼마나 귀엽게 박수 쳐줍니까? 야, 연기가 대단하다. 속으로는 그렇겠어요? 그냥 해가지고 해놓고 참. 근데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고 들었을 텐데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원 판사 이번에 됐어요. 6월 30일 날 됐는데 이제 판사대 저스티스잖아. 판사 되기 전에는 이제 세네트에서 히어링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테네시의 상원 의원은 어떤 여성분인데 그 마샤 블랙번이라는 상원 의원이 이 잭슨 판사 후보자에게 물었어요. Provide a definition for the word woman. woman이라는 단어의 definition 정의를 한번 내려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자를 뭐라고 생각하냐? 똑똑하더라고요. 이 잭슨 판사가 I can 못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 판사가 왜 여자가 누군지 모르냐 했더니 나는 바이올로지스트가 아니다. 나는 생물학자가 아니라고요. 이야, 아니 생물학 또 재미나는 건요. 젠더 사상들 뭐 비판 이론가들은요. 생물학자가 이야기하는 걸 안 듣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다 여성이다 염색자가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렇게 하는데 생물학가 틀렸다 그래놓고 이때는 또 나는 생물학자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마샤 블랙번 이제 세너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아마 이거 이야기 같아요. 리아 토마스. 얼마 전에 NCAA 수영대회에서 한 남자 선수가 모든 여자 선수를 이겼다. 모든 여자 선수들은 정말 1년 내내 우승하려고 어떤 성적을 얻으려고 좋은 성적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여학생들한테 뭐라고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뭐 결국은 이 사람은 저스티스가 됐어요. 또 이름이 또 그래 왜 저스티스입니까? 대법원 판사를 저스티스라고 하는데 뭐 정의라는 뜻이 아닙니까? 한편에 이제 올림픽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많이 했어요. 이런 아까 축구 선수나 뭐 수영 선수나 뭐 역도 선수나 부모들이 항의를 하니까 올림픽위원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러냐, 좀 약간 마음이 좀 쓰였겠다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성 호르몬 있지 않습니까? 테스토스테론이 얼마나 많은지 다음부터는 검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여자 선수가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실격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말입니까? 염색체를 검사를 해야죠. XX냐 XY냐 검사해야지 호르몬이야 주사 넣으면 더 많아지는 거죠. 그게 올림픽위원회에서 할 이야기냐 말이죠. 이런 포스트모더니즘 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포스트모더니즘에 그런 모순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모든 것이 변한다, 유동적이다, 무슨 주관적이고 느낌에 따라서 그렇고 뭐 절대적인 것은 없고 막 그래도 뭔가 기초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기초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가 당착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이제 기자가 젊은이들한테, 요새 젊은이들은 한 70-80%가 이런 사상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들도 그런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고유의 또한 불변의 객관적인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은 그렇거든. 우리 기독교 사상, 기독교 세계관은 그런 건데 이런 걸 자꾸 부인하면 기독교도 부인하게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기자가 이 젊은이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어 구조에, 이제 사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언어 구조, 사실 이제 비판 이론도 크리티컬 티어리도 이제 언어도 다 이제 비판을 이런 일종으로 접근을 합니다. 어떤 불변의 어떤 구조적인 딱 세팅된 이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언어 구조에 모든 사람들이 따라해야 할 고유의 객관적인 또 진리, 불변의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장이 있으면 거기에 불변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할 고유의 객관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거의 70% 젊은이들이 그런 게 어딨니? 없다. 그냥 내가 보고 읽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의미를 이해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기자가 그 기사를 쓰면서 밑에다 뭐라고 하냐면 정말 이 젊은이들은 솔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자기가 던진 질문 자체가 언어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자기가 질문을 그런 의미가 고유의 어떤 객관적인 의미가 없다면 어떻게 1000명이면 1000명 학생들이 똑같이 이해합니까? 똑같이 이해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객관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대답은 그런 거 없어. 이게 전형적인 요새 젊은이들, 비평 이론가들의 판단이고 세계관입니다. 정말 앞뒤가 안 맞고 억지, 우기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정의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조 목사님이었던가요? 근데 팀 켈러 교수님이 사실 우리 김한영 목사님하고 저는 팀 켈러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제자들은. 팀 켈러는 정의를 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잖아요. 그래서 정의 좀 이제 워크라는 이제 말인데 이제 wake 깨어나다는 거죠. 워크 이제 과거 이제 이건데 이러한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tay woke 깨어 있으라라는 거죠. 정신 차려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이것은 옛날 이미 한 20, 30년 되는 이야기인데 흑인 사회에서 시작되는 사회 정의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정신 차려야 말이죠. 속고 있다면 백인들한테 당하기만 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점점 시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2014년 그 퍼거슨 시티, 미주리에 있는 한 백인 경찰관이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18살 흑인 청년을 여러 발 쏴서 죽였잖아요. 사실 정당방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경찰이, 백인 경찰이 어린 그 흑인 청년을 죽였다고 해서 정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다시 워크 그 운동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또 이제 젠더 사상으로 또 연결이 되고요. 또 교차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터섹셔널리티라는데 교차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이제 흑인 여성 운동, 인권 운동에서 시작됐던 것인데 흑인 여성이 참 여러분들 그 동감을 하셔야 됩니다. 흑인 여성들은 너무나 고생을 하십니다. 소위 이제 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책임하게 타가지고 혼자 되는 흑인 여성들, 자녀들 키워야 되죠. 그 다음에 흑인이라고 해서 차별받죠. 여성이라서 차별을 받죠. 또 하필이면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저렇게 뚱뚱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만이라고 해서 또 그 다음에 장애가 있으면 또 장애를,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차별, 싱글맘이라는 차별, 흑인이라는 차별, 여성이라는 차별, 뚱뚱하다는 차별, 이러한 것이 교차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면서 모든 차별이 서로 이렇게 교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어저께 이주정 교수님, 인종차별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그동안에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종차별. 사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기독교 역사가 뿌리박은 미국이 그렇게 노예 제도를 유지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인종차별을 갖고 이제 성차별,
그 다음에 뭐 지식차별, 계급차별, 뭐 또한 뭐 심지어는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 그게 차별, 모든 차별로 다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의를 외치는데 그게 정말 정의냐 말이죠. 차별 없애는 것은 분명히 정의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질서를 벗어난 정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처럼 어떤 정합적인, coherent, 정합적인 분은 없습니다. 질서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를 파괴하고 무시하는 정의라는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무슨 질서? 남녀란 질서 뭐 상관없다 말이에요. 막 섞어 사는 이러한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2+2는 4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왜 2+2는 3아니냐 말이죠. 다원주의고 상대적이고 2+2는 5도 될 수 있다. 나는 2+5라고 느껴. 그게 내 아이덴티티야. 그러면 인정해줘야 돼. 그래? 그래. 오늘부터 5라고 해줘. 할게. 그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 아니야, 나는 또 6이야. 6, 오케이, 6 해줄게. 벗어납니다. 점점. 그래서 젠더가 한 몇백 개 되는 것처럼 이제 2+2 답도 몇백 개가 되는. 그러면 정의가 뭡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2+2는 4다. 이런 질서가 정의인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주어진 구별과 차이를 인위적인 기준을 갖다 대고 차별이다, 억압이다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최근에는 남자가 아이를 낳았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자가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배운 게 틀렸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성전환한 여자였어요. 남자로 성전환한 여자가 아이를 당연하지 여자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남자가 아기를 낳았다고 그래. 저쪽에서 이야기를. 남자가 아기를 낳습니까? 여러분들 동물 세계에도 보세요. 암컷만이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이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하는데 오직 여성들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질서를 해치면서 아까 이제 성전환한 남자가 애를 낳았다는 것처럼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가 남자 아니야, 너가 여자가 아니야.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하니까 그건 태어날 때 너네 엄마가 여자로 만들고 싶어서 치마 입히고 그렇게 인형 사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자연 질서를 해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정말 바른 거냐 정의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성들이 물론 저는 설거지를 잘 안 합니다. 사실 이제 하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느리니까 사실 제가 일부러 늦게 하는데 답답해가지고 집사람이 다 해치우는데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보호하고 하는 것은 오직 엄마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젖을 먹이는 건 남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섞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질서가 되고 어떤 것이 정의겠습니까? 질서대로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하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이시거든요.